안녕하세요. 초열대야의 무더운 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하고 30도 이상이면 초열대야라고 하는데 요즘 잠자는 게 참 어려운 밤이에요. 자다가 계속 뒤척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덥나 짜증이 나기도 하고 거기에 아이들은 또 방학을 했잖아요. 방학을 하는 아이들은 너무 신나는 일인데 엄마들은 방학하면 참 힘들어요. 매끼 밥도 챙겨줘야 되고 아이하고 끊임없이 놀이도 해야 되고 그래도 이제 벌써 8월 초가 돼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학을 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면 아빠가 아빠 육아로 좀 도와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은 아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의 역할도 다르지요. 아빠들은 보통 아이와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아이는 아빠와 같이 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엄마와는 다른 가치관이나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거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빠들의 대부분은 말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혼내거나 나무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는 말로 하는 관계보다는 몸으로 하는 놀이가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빠와의 놀이를 엄마가 보기에는 조금 과격하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아빠의 강한 힘으로 할 수 있는 신체 놀이는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의 위험해서 불안한 순간이지만 아빠가 자신을 잡아준다는 믿음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럼으로써 불안한 감정이 안심의 감정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아빠와의 유대감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와 매일 함께하는 엄마는 아이가 친구처럼 느끼지만 힘이 센 아빠는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엄마보다는 아빠가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고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뒤에서 바라보는 아빠가 아니라 곁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멘토의 모습을 아이들은 믿음직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빠의 독립적인 부분을 모방하면서 성장할 수 있죠. 여기에 중요한 엄마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빠는 밖에서 일을 하고 또 좀 세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의 일을 엄마만큼 세세히 알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아빠들이 엄마와 아이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항상 붙어있는 엄마와 아이의 유대감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엄마와 유대감이 강하면 아이는 엄마가 다 해주고 엄마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바빠도 아이와 관련된 일 중 어떤 거 하나만큼은 아빠만이 해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빠와 할 수 있는 체험이 담긴 책을 골라봤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체험을 가거나 놀이를 한다고 하면 뭔가 불안하고 미덥지 않은데요. 우리 그런 마음을 조금 접어보자고요. 처음이다 보니 어색하고 불안한 점은 있겠지만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니 서로 같은 시간과 같은 놀이를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성장하는 아빠와 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아이가 어리다면 더욱 효과가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와 함께 놀이를 하는 책 2권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입니다. 아빠가 보여주는 우주. 왠지 엄마가 보여주는 우주보다는 더 광활하고 드넓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 울프 스타르크글 에바 에릭슨 그림. 어느 날 아빠가 나에게 우주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우주를 볼 수 있을 만큼 컸대요. 우주가 어디 있는데요? 내가 물었어요.
아주 멀리 있지. 아빠가 흰 가운을 벗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치과 의사거든요. 옷은 단단히 챙겨 입었니? 오늘 밤은 꽤 춥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우주는 얼마나 추워요? 내가 물었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춥지. 아빠가 모자와 웃옷을 입고 긴 부츠를 신으며 말했어요. 나는 추울까봐 양말을 2개나 신었어요. 나가기 전에 엄마는 나를 꼭 껴안아주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길을 잃지 않도록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으면서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았지요. 아빠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하얀 연기가 몽게몽게 피어올랐어요. 아빠, 입에서 왜 연기가 나와요? 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이건 입김이라는 거야. 입속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따뜻해서 생기는 거지. 그런데 우주가 뭐예요? 길모퉁이를 돌면서 내가 또 물었어요. 이 세상 전체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야, 꼬마 친구. 아빠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 저것도 우주예요? 내가 옆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하하하, 아니야. 저건 생활 필수품을 파는 슈퍼마켓이잖니. 생활 필수품이 뭐예요? 내가 또다시 물었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란다. 아빠가 말했어요. 아빠랑 나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껌 한 통을 샀어요. 우리는 조용한 공원을 지나 오랫동안 걸었어요. 톱이랑 못을 파는 철물점을 지나고 문을 닫고 있는 생선가게도 지났지요. 점점 밤이 깊어갔어요. 이렇게 아빠와 아이는 어디론가 걸어가게 됩니다. 아이와 꼭 손을 잡고 걸어가기도 하고 아빠가 번쩍 들어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넓은 들판에 다다르게 되죠. 여기가 우주예요? 아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무래도 전에 와본 곳 같지 뭐예요? 아, 맞다. 우리 멍멍이를 데리고 산책 나왔던 풀밭이랑 똑같아요. 이제 아까 슈퍼마켓에서 산 껌을 씹어볼까?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서서 한동안 말없이 껌을 씹었어요. 우주가 보이니? 아빠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이는 어떤 우주를 봤을까요? 저는 어릴 적 엄마와 어디론가 여행을 가던 길이 기억이 납니다. 산 비탈길을 차로 꼬불꼬불꼬불 올라가다가 우연히 한쪽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바라봤는데 너무 많은 불빛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 엄마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 그 불빛들을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그 불빛은 밤하늘의 별이 아닌 산 위에 올라가서 보였던 도시의 불빛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어릴 적 제 기억 속에는 엄마와 함께 가슴 한가득 우주를 한껏 품었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에 나오는 아이는 아빠와 함께 어떤 우주를 봤을까요?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 이 책에는 아이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물음표와 궁금증이 많다는 것은 정말 어린이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다운 호기심을 아빠는 친절하게 답변을 하죠. 그 답변을 보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답변인데요. 아이는 아빠의 답변을 친절하게 들으며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빠의 따뜻함은 느낄 수 있겠죠.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이지요. 아이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주와 같은 우리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우주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책 속에 나오는 아빠는 우리 어릴 적 아빠와 같은 모습입니다. 엄마 품에서 마냥 어리게만 자라다 성장한 다음 아빠가 보여주는 세상은 드넓고 무섭지만 그래도 아빠처럼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아빠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 책은 우리 아빠 돌려줘입니다. 재치가 아주 넘치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빠 돌려줘. 로버트 먼치글, 마이클 마르첸코 그림. 어느 날 셰릴과 아빠는 얼음 낚시를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스노모빌을 타고 뒤에 매단 썰매에 물건을 잔뜩 실었어요. 덜컹덜컹 언덕들을 넘고 호수를 건너 마침내 낚시하기에 딱 좋은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말이야, 아빠가 말했어요. 이 세상 최고의 낚시터란다. 하지만 물고기들이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물고기들을 잡으려면 무진장 똑똑해야 돼. 핏! 셰릴이 대꾸했어요. 난 이 세상 어느 물고기보다 똑똑하다고요. 그러자 아빠는 얼음드릴을 꺼내 엄청나게 큰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 다음 얼음을 더 깨고 좀 더 깊이 구멍을 뚫었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와우! 아빠가 말했어요. 얼음이 정말로 두꺼운 걸 이제 낚시를 하자꾸나. 아빠는 낚시 바늘과 낚싯줄과 미끼를 꺼내고는 셰릴에게 말했어요. 이 구멍으로 낚싯줄을 내리렴. 하지만 조심해야 돼. 여기 물고기들은 무척 똑똑하니까. 취! 셰릴이 대꾸했어요. 난 이 세상 어느 물고기보다도 똑똑한걸요. 셰릴은 낚싯줄을 움직였어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러면서 말했어요. 물고기를 잡고 싶어. 계속하렴. 아빠가 말했어요. 그러자 셰릴은 낚싯줄을 움직였어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러면서 말했지요. 물고기를 잡고 싶어. 그때 얼음 구멍 밖으로 초코바가 매달린 낚싯줄이 올라왔어요. 저것 봐요. 셰릴이 외쳤어요. 초코바예요. 아빠가 소리쳤어요. 손대면 안 돼. 하지만 셰릴은 이미 초코바를 잡아버렸고 잡자마자 얼음 아래로 끌려 들어가 버렸어요. 아빠는 얼음구멍에 대고 소리쳤어요. 우리 아이 돌려줘. 커다란 물고기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네 아이를 정정당당하게 붙잡았어. 그러니 돌려줄 수 없어. 아빠가 이를 갈았어요. 그때 아빠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낚싯줄에 아주 조그만한 미끼를 한 조각 매달아 얼음구멍에 넣고 움직였어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러다 아빠는 갑자기 아주 조그만 아기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는 소리쳤어요. 우리 아이 돌려줘. 아빠가 말했어요. 네가 우리 아이를 돌려주면 나도 네 아이를 돌려주지. 커다란 물고기가 이를 갈았어요. 아빠가 작은 물고기를 얼음구멍에 던져 넣자 셰릴이 얼음구멍 밖으로 솟구쳐 나왔어요. 추워! 셰릴은 곧장 얼어붙어 커다란 고드름이 되어버렸어요. 커다란 고드름이 되어버린 셰릴과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몸을 녹인 셰릴과 아빠는 다시는 물고기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 다짐하며 낚시에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낚시를 할까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러면서 셰릴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물고기를 잡고 싶어. 이 책은 위로 아래로라는 반복적인 말과 물고기를 잡고 싶어라는 셰릴의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은 당연하게 반복적인 말투를 따라하게 되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면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영리한 물고기의 꾀가 시작이 됩니다.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얼음 낚시라는 소재로 아빠와 아이의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아빠가 보여주는 아이를 향한 신뢰감이 마지막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마지막 부분 아빠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네가 이 세상 어느 물고기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이렇게 말이죠. 자신을 믿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성장한 아이는 누구보다도 자존감 강한 아이로 성장하겠죠? 우리 아빠 돌려줘에 나오는 아빠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에 등장하는 아빠보다는 훨씬 재치가 넘치고 위트가 있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 아빠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동일한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는 아빠, 그리고 아이에게 무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아빠. 오늘 제가 권해드린 두 권의 책은 모두 다 겨울이 배경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에 나오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도 겨울이 배경인데요. 겨울이 되면 밤하늘의 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지요. 실제로 겨울의 밤하늘은 다른 계절보다 밝고 큰 별을 가진 별자리가 많아서 별을 관측하는 데도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겨울에 별자리를 구경하러 간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별자리의 아름다움보다는 추위에 떠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더운 여름, 늦은 시간에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또 겨울이 배경인 두 권의 책을 보면서 더위를 살짝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